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아산공장 방문. 그 얘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거명하며 우리 삼성이 경제 이끌어줘 늘 감사. 일단 감사한다. 우리 삼성.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방문. 삼성 관련 6차례 감사 표명을 했다.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나선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수신 장군 구국의 기반 닦은 곳이다. 해미읍성 들러 경제 그 길도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부품 뭐 이런 데 속하죠. 최근에 이런 부품 소재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 뭔가 우리한테 안 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 통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삼성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고 잘 뭐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7번째 만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벌써 7번째군요. 여기 보면요. 7번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어제 이제 만난 거, 그 앞서서 6월, 또 4월, 2월, 1월 쭉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만난 걸로 좀 돼 있어요. 자, 문 대통령,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 가자.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 제조 강국 말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사들이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디스플레이 쪽은 일부 핵심 부품 소재 또 장비가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그 모습 오늘 많은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요, 조금 더 좁혀보면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조국 대신 경제로 방향을 튼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재용 호명하며 13조 투자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방문의 의미, 그 해석과 관련된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조 강국 출발점이다. 이런 발언의 의미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그 길과 자강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제 그 모습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 앞장서겠다. 뭐 이런 화답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좀 더 해석을 좀 곁들여 놨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인정받고 파기환송심을 앞둔 이 부회장. 아무튼 뭔가 이게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감사를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다 청와대 관계자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판과 별개로 윗부분입니다. 경제 회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그렇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신문은 이 부분을 딱 붙여놨네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6번의 감사 표명.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또 감사 표명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이고요. 예.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거 국민 모두 다 알죠. 예. 그걸 대통령이 굳이 다시 언급을 했다. 전 그게 뉴스가 과연 돼야 되느냐. 뉴스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죠. 대부분의 언론에서 굉장히 좀 비중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처해 있는 현실과 맞물리는 거죠. 예. 방금 서울신문 기사 말미에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예. 국정농단, 뇌물죄 관련해서 예. 고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죠. 예. 그 판결에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감옥으로 수감돼야 되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을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언급을 할 때마다 할 일은 하자.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예. 예. 어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봐야겠죠. 예. 삼성 입장에서 보면 작년 8월에 예. 이재용 부회장이 5G 앞으로 미래 산업의 진추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예. 3년간 뭐 130조, 180조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또 올해 4월에는 예. 삼성이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 예. 1위지만 분야가 전혀 다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우리가 뛰어들겠다. 예. 거기에도 뭐 5년간 130조를 투자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거창한 장기 플랜을 내놨는데 어제의 경우는 예. 디스플레이는 지금 한중일 간의 예. 시장을 놓고 경쟁이 사실은 치열합니다. 예. 우리가 개별 업체별로만 따지면 중국이 1위 업체이고요. 삼성은 오히려 한 4위, 5위 정도 됩니다. 예. 예.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지금 세계 시장 예.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합치면 우리가 1위가 될 수는 있죠. 예. 문제는 어저께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했는 13조의 예. 투자 대상은 예. 삼성은 그걸 퀀텀 닷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뭔가 이른바 업그레이드 된 그렇습니다.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1위의 시장을 우리가 만들고 예. 그다음에 수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에게는 굉장히 예. 가슴 설레게 해주는 예. 기업의 활동이 이게 제대로 가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가도록 하려면 정치적으로 또는 뭐 사법적인 제재로 뭔가 걸림돌이 예. 안 생겨야 될 텐데라는 이런 거하고 예.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예. 그럼 대통령이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추켜 세워주고 삼성을 예. 우리 삼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 사법부가 그러면 앞으로 내릴 수 있는 재판에서 예. 이걸 감안해서 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재판을 하겠느냐. 그건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사법농단이 어떻고 예. 이런 전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했던 거하고 예. 비교를 해보면 예.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죠. 자, 말씀 결론을 짓자면 예. 대통령이 기업의 공장에 찾아가고 기업 현장에 찾아가서 격려하는 게 뉴스가 되지 않는 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예. 길이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윤경호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이 어떤 기업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투자를 발표하는 현장에 찾아가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이게 좀 이상한 상황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 중에서 하나가 재벌 개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다지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친기업 행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보는데요. 예. 전 세계가 사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전환이 예. 됐어요.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유치, 기업에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예. 뭐 세제 혜택 주고 예. 기업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투자가 13조까지 돼 있으니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에 연루가 돼서 예. 우리 대기업들이 다수가 사실 위축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가서 격려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랄까 민생이랄 좀 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필요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예.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지금은 이제 조국 국면인데 예. 이 부분을 결국에는 조금 경제 행보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아까 거죠. 본 그 신문에서는 그런 해석도 좀 그렇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국면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답답함이고 불편함이에요. 이런 것을 다른 어떤 희망 창구를 열어주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하면서 또 좋은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에. 조창 교수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일부에서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계층은 대체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되게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을 가든 어떤 정책에도 호의적으로 일단 본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그 상식이 어긋나는 게 아니면 저러한 행보를 가지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비판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다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필요한 행보라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약간 과도하게 이제 언술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6번에 걸친 약간 그렇고 우리 고마움에 대한 삼성 표시. 그러고 대체로 이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에 가서 뭐 기업을 당연히 격려하는 게 맞죠. 삼성은 아시다시피 뭐 거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 다 인정하는 거니까 충분히 저건 뭐 보편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가는 장면인데 저렇게까지 극찬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조국 정국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이렇게 지금 이 다독거리고 재벌을 좀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보수 진영의 좀 지지를 받으러 하는 것은 아닌지 저렇다고 진보 진영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 저 문제 가지고는 말이죠. 그렇다면 보수 진영이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볼 필요는 볼 건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 염두에 뒀다라고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모습 뭐 굉장히 좀 크게 뉴스로 좀 달아지고 있고 사진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 오늘 아침에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뉴스가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렇습니다. 제목이 좀 두 줄로 달려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윤중천이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밤 늦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검찰 완전한 허위다. 이미 민정수석실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거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제 밤 늦게 보도가 되면서 오늘 저 일부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죠.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윤중천 씨, 이 논란이 있죠.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관련된 이 윤중천 씨와 뭔가 인연이 있고, 그리고 무슨 별장 접대에 갔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검찰에 넘겼지만 조사 없이 종결됐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은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더 여기 기사 중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고 윤 씨가 진술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서 다시 기사로 전한 겁니다. 자, 그러자 요거는 좀 더 뒤로 소개해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은 그 진술가 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이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따르면 이래요. 이름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에 조사단은 윤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자 검찰 쪽 반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검찰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자, 완전히 맞서는 겁니다. 지금 검찰 쪽은 면식조차 없는 사이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쪽에서는 별장에 갔다. 접대 받았다. 그리고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진술입니다. 지금요. 검찰 쪽 반응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변인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정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이거 간단하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일단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으로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보도 시기가 이제 예. 그 묘하죠. 지금 예.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예. 장관이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뭐 누가 살아남느냐 뭐 이런 이제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은 지금 거의 대치로 보고 있죠. 예. 지금. 그 둘 예. 뭐 자극적인 그 관계들을 예. 설정을 해두고 있는데, 근데 이 기사만 보면은 예. 첫 번째는 그 이제 그 윤중천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예. 김학의 전 차관하고 얽히면서 뭐 상당히 좀 방탕하고 예. 아주 문란한 그런 뭐 접대들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엽기적인 범죄도 있었다고 이러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윤중천이 2013년 당시 1차 수사 때에 그 사람이 제출한 뭐 이런 증거들에서 예. 확보된 증거들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흔한 이름은 아니죠. 예. 그런 이름이 나왔고 윤중천이 나 아는 사람이다. 지금의 총장 윤석열 검사하고 아는 사이다. 뭐 예. 저 원주 별장 와서 접대도 예.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최근에 예. 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 그 조사단도 그런 진술을 다시 한번 들었고 그런데 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예. 얘기예요. 지금 보도된 내용은 그게 골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런 증거가 있는지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할게. 두 번째는 윤중천이 정말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예. 세 번째 가면은 그러면 그게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대검에서 하는 얘기는 예. 검찰총장 인사검증 때도 이런 음해성 제보가 있었고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무근이다라고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해서 검찰총장 그 통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검증에서. 그러면은 이제 근데 또 묘한 게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석은 조국 수석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국 장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검증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조국 민정수석 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뭐 봐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보를 봐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아주 큰 허물을 예, 충격. 보이는 그런 사실이면서도 예. 동시에 조국 장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질 수도 있는 서로가 물려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묘하게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수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정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 대단히 큰 파장과 충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또 돌려서 보면 그러면은 왜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왜 이런 검증을 못했느냐는 또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보도로 나왔냐는 거죠. 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묘해집니다. 김근학 교수님. 예, 저는 한 분이 좀 떠올라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인데. 이거 한참 된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때도 이제 국정원에 대한 어떤 댓글 조사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혼외자 문제가 나오고 흔들리고 결국에 이제 낙마를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성이라는 게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참 미묘하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달리 계산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결국엔 윤중천 씨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규명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갔다 그래가지고 또는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예컨대 뇌물을 받았다거나 뭔가 범죄 행위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흔들기의 어떤 일종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사만으로는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전 관련된 분들이 여러 가지 주장과 설명, 해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상황은 좀 굉장히 좀 묘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 자체를 좀 보면요. 이 내용은 뭐 아직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